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소단원 돌고 도는 혈액 순환 단원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교과서는 16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68쪽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순환이 무엇일까요? 순환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순환이라는 것은 뭔가 어디 한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오고 또 얘가 또 돌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계절이 순환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듯이 계속 돌고 돌아서 제자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돌고 도는 애가 있죠. 바로 무엇이 돌고 도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온몸에 피가 돌고 있어요. 걔를 우리 혈액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우리 혈액을 돌게 만들어주는 것,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주는 곳이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심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장이 피를 공급해주는 길은 어딘가요? 그렇죠. 온몸에 있는 혈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인방을 합쳐서 순환계라고 불러줘요.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특히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를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려놨어요. 자, 선생님 오늘 학습 주제인데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하트예요. 여러분들 하트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로 스펠링을 불러보면 그렇죠, H-E-A-R-T. 네, 이렇게 헐트라는 영어 단어가 되었는데요. 하트라는 것은 우리 하트 모양이도 돼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그렇죠. 아는 친구들 알 텐데 심장이 바로 영어로 heart예요. 선생님, 왜 심장이 영어로 heart인가요? 왜냐면요, 심장이 바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심장의 오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다고 했는데 심장을 어떻게 생겼는지, 심장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쪼갭니다. 위아래로 쪼개서 위쪽에 있으면 심장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심방이라고 불러주고요. 아래쪽에 있으면은 심실이라고 불러줘요. 자, 심방과 심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조금 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요, 이렇게 좌우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좌우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좌우라고 하면은 이쪽이 좌측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아닌지를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좌와 우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네, 사람이에요, 이게. 자, 팔이 있어요. 심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선생님 좀 괴이하게 그렸는데 네, 이게 다리라고 해볼게요.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이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여기가 눈, 여기가 입으로 빵긋 웃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이쪽 손은 왼쪽 손이에요? 오른쪽 손이에요?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죠. 그쵸?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쪽 손이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손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쪽 손이 오른손, 이쪽 손이 왼손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심장을 그릴 때 좌와 우의 구분 기준을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심장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여기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쪽이 좌측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우측이 됩니다. 이 구분 기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네, 이제 지우고 좌와 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명칭을 한번 써볼까요? 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4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수행평가를 봤다면 선생님이 항상 이 부분 1, 2, 3, 4번 빈칸 채우는 것들을 수행평가로도 보고 서술형 평가를 보면 서술형 문제도 늘 내는 부분인데요. 심장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심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4 각각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쉬운데요. 자, 일단 1번은요. 명칭이 뭐냐? 좌우 중에 우측에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우측에 있고
위쪽에 있죠. 따라서 심방, 심실 중에는 심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우심방이 되고요. 2번을 볼까요? 2번은 우측에 있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심실이죠. 얘는 우심실이라고 불러줘요. 자, 3번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3번은 좌측에 있는 위쪽에 있는 심방이기 때문에 좌심방이라고 불러주고요. 4번 좌측에 있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심실, 좌심실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1, 2, 3, 4번 명칭, 심장의 구조, 이 명칭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이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심방과 심실,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잘 알았죠? 네, 심방은 위쪽, 심실은 아래쪽이었는데요. 자, 심방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네, 심방이라는 애들은요. 우리 이렇게 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래서 심장 중에 피를 받아들이는 곳은 심방이고요. 심실은 이렇게 온몸으로 아웃, 피를 내보내는 곳이 바로 심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피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랑 피를 펑 하고서 우리 펌프질을 해서 내보내는 것 중에 어디 힘이 더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피를 내보내는 곳이 더 힘이 세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심방과 심실 중에는 네, 당연히 심방과 심실 중에 심실의 힘이 더 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징이 구조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우리 일단 심장은요, 여러분들 크기가 얼마나냐면 바로 주먹만 해요. 여러분들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만한 크기로 네, 존재하는 게 우리 심장이고요. 또 얘는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심장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심방이랑 심실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피를 온몸으로 팡 하고서 보내줘야 되는 심실, 피를 내보내는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심실이 더 힘이 세다고 했는데 힘이 세다는 것은 근육이 많다는 걸까요? 근육이 적다는 걸까요? 그렇죠. 근육이 많아야겠죠. 따라서 심방과 심실 중에 크기를 비교하면 항상 심실이 큽니다. 왜냐하면 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피를 내보내는데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맨이에요, 심실은. 따라서 심실이 더 네, 근육 양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장은요. 네, 두 개의 심방, 피를 받아들이는 곳인 심방, 그리고 피를 내보내는 곳인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심장은 두근두근 뜁니다. 그쵸? 그것을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수축, 그리고 이완을 반복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육이 수축된다는 것은 수축이라는 말은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부피가 쭈그러들어서 오므라드는 것을 수축한다고 하고요. 이완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펴지는 것을 릴렉스 하면서 펴지는 것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 심장은요. 1분 내에 수축과 이완을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은 내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잠시 정지를 누르고 심박수를 체크해봐도 되는데 보통 정상인들은 1분당 한 72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내가 재어봤더니 내 심장 박동수가 한 60회, 50에서 60밖에 안 되는데 라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심장이 튼튼한 거예요. 남들이 네 72번 만에 할 거를 나는 5, 60번 만에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튼튼한 친구들은요. 심박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축구 선수들 그리고 뭐 수영 선수들 같은 분들은요.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심장 박동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조금 네 좋지 않으시는 분들은 80회가 넘어간다고 해요. 평균이. 네.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남들은 72번 만에 하는 거를 더 많은 횟수가 걸려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심장 박동수는 1분당 평균 한 70번 내외 정도로 네, 정상인들은 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심장은요, 네, 이런 구조로 생겨 있고 두 개 심방, 두 개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 말고 또 우리 순환계에 3인방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혈관이 되었어요. 자, 혈관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파열되면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동맥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맥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온몸에 펼쳐져 있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얘네가 우리 혈관이 심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심실이라는 애는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죠? 심장에서 피가 나가고 있어요. 우심실, 좌심실은 둘 다 피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심실은요. 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피가 나가고 있는 곳은 혈압이 굉장히 높은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방은 아까 선생님이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심방은요, 어떤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떤 심방이 어떤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심실이 어떤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깔끔하게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트 모양의 우리 선생님이 심장을 그려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심방과 심실 중에 선생님이 아까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 심방, 그리고 피를 내보내는 곳이 심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받아들이는데 힘이 많이 들까요? 피를 온몸으로 쫙 하고서 뿜어내는데 힘이 많이 들까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는데 굉장히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좌심방보다는 좌심실이 두껍고 우심방보다는 우심실이 더 두껍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부터 눈치 빠른 친구들은 확인했을 텐데요. 항상 좌측을 우측보다 더 크게 그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심장은요,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는 건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온몸에 피를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얘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산소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폐로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게 됩니다.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이라고 불러주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왜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더 두꺼운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좌심실은요. 우리 이 1, 2, 3, 4번 심장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근육량이 가장 많은 곳. 아까 선생님이 심실은 피가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좌심실은요.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온몸으로 가는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심실은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우심실은요. 마찬가지로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폐로 가는 동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폐로 가는 동맥이라고 해서 얘는 무슨 동맥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폐동맥이라고 불러줘요. 동맥 중에 폐동맥, 폐로 가니까. 자, 그리고 얘 온몸으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얘가 파손되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온몸으로 가는 동맥은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네, 온몸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왼쪽 폐와 오른쪽 폐 사이에 있거든요. 심장에서 가까운 폐로 피를 보내는데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온몸, 저 발끝까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데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데 굉장히 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우심실보다 항상 좌심실이 훨씬 더 두껍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맥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정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정맥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우리 폐로 갔던 피는요, 이렇게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네, 얘를 무슨 정맥이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폐에서 오는 정맥이라서 얘는 폐정맥이라고 불러줘요. 자,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심방이라는 애는 피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했는데 좌심방이랑은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폐정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에 이 색깔로 자, 우리 온몸을 돈 피도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네, 얘는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혈관의 이름은 무엇이냐? 대동맥에서 나가서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이
정맥은 일단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이겠죠. 정맥은 정맥인데 무슨 정맥이냐면 얘는 대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따라서 이제 순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내에서는 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항상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이렇게 좌심실로만 내려가요. 거꾸로 심방에서 심실로 올라가지 않고 에서 심실로 내려오고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를 방실 간다라고 불러줘요. 방에서 실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방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바퀴의 순환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좌심방에서 한번 시작해가지고 피의 입장에서 한번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좌심방에 있던 피가 좌심실로 내려옵니다. 좌심실에 있던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이 되었다가요. 자, 얘가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온 피는 우심실로 내려왔다가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따라서 폐를 향해 가고요. 폐를 거쳐서 폐정맥을 따라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면 한 바퀴가 순환이 되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세 바퀴 돌고 있죠. 우리 심박수 이런 순환을 1분에 약 70번 정도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순환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 명칭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정맥, 대동맥, 폐동맥,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지워놓고도요, 여러분들이 혈관의 이름과 그리고 심장의 구조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혈관의 이름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혈관은 뭐였나요? 좌심실에서 나가서 온몸으로 가는 것은 일단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동맥인데 온몸으로 가는 것은 대동맥이었죠. 그리고 얘는 파란 색깔 얘는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인데 얘는 대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정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실 와서 자, 우리 우심실에서 나가는 얘는요. 폐를 향해서 가는 동맥이었기 때문에 폐동맥이었고요. 자, 얘는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오니까 폐정맥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이 명칭을 먼저 다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선생님이 아까 누가 제일 두껍다고 했나요? 그쵸? 좌심실이 1등으로 두껍다고 했어요. 심방보다는 항상 심실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이 두껍습니다. 심방보다 심실이 두꺼운 이유는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를 쏴주는데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고요. 우심실보다 좌심실이 두꺼운 이유는 폐로 쏴주는 것보다 온몸으로 쏴주는데 더 큰 힘이 들기 때문에 근육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좌심실이 더 크다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본 적 있나요? 이런 지하철의 개찰구들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이 개찰구의 역할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개찰구는 오려고 하면요. 이쪽은 지금 앞에서 뒤로 밀고 갈 수는 있지만 반대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역행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지하철 개찰구의 역할인데요. 우리 심장에도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자, 심장에 적어볼까요? 심장에도요. 혈액에 역류를 방지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피가 역류하면 큰일 나겠죠.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판막이라고 불러줘요. 판막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피가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반대 방향으로 딱 가려고 하면 이 판막이 딱 닫혀져가지고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 있는데요. 이 판막의 위치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선생님이 항상 심방에서 심실로, 방실로 우리 피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방실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네,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갈 때도요. 여기에도 이렇게 판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의 역할은 무엇이냐? 네, 정리하면은 이 판막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준다. 반대쪽으로 가려고 할 때 탁 소리가 나면서 닫혀짐으로써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자, 여러분들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그 소리가요. 바로 판막이 닫히는 소리예요. 두근두근 그 청진기로 들으면 들리는 소리 있죠? 그거는 판막이 닫히는 소리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오늘 배운 부분들요. 우리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168쪽이죠. 168쪽이죠. 네, 168쪽을 보고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선생님이 심장 나누는 거 이렇게. 위에 있으면 심방, 아래에 있으면 심실, 왼쪽에 있으면 우, 오른쪽에 있으면 좌로 나누는 것들 선생님이 네,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심장은 폐, 왼쪽 오른쪽에 있는 폐 사이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먹을 꽉 쥐면은 그만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가 바로 심장이고 심장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심방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고 심실은 나가는 부분이라서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두근두근 소리가 나는 게 판막이 닫히는 소리라고 했는데요. 네,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애가 판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심장에서 나오면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면서 온몸에 그러니까 퍼져 있는 애는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동맥은요, 여러분들 선생님 조금 징그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가끔 누가 다쳤어요. 근데 피가 솟구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피가 팡 하고서 이제 막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천장에 막 솟구치면서 피가 분수처럼 나는 씬이 있죠. 다쳤을 때. 그것은 동맥과 정맥 중에 동맥이 파열이 된 거예요. 동맥이 파열되면요. 실제로 굉장히 동맥은 그러니까 혈압이 높기 때문에 2m, 3m처럼 이렇게 위로 피가 확 솟구치면서 분수처럼 피가 나온다고 하고요. 정맥이 다치는 경우는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는 것들 있죠. 분수처럼 솟구치지 않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것은 정맥이 닫힌 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동맥이랑 정맥 중에 혈압이 더 높은 곳은 동맥. 그래서 당연히 동맥의 혈관벽이 더 두껍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탄력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맥은 동맥보다 훨씬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해요. 혈압도 낮죠. 혈압이 낮으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쭉쭉 하고서 피가 나가서 혈압이 높아서 역류할 위험이 잘 없어요. 왜냐면 혈압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데요. 정맥은 혈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혈압이 낮네 하고서 일부 역류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심장에 있던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이 판막이요. 군데군데 정맥에도 존재합니다. 왜? 정맥은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압이 낮으면 역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요. 판막이 존재한다. 아, 판막이 존재하면 무조건 정맥. 두꺼우면 무조건 동맥.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맥과 정맥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은 그 사이에 있고요. 자, 모세혈관은 얼마큼 얇은지 보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모세혈관은 겨우 지금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따라서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서 적혈구 한 개가 겨우 지나가고 얘는 세포 층이 딱 그냥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질을 내보내거나 바깥쪽에 있는 물질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파괴도 잘 되는 대신에 물질 교환, 얇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지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칠 건데요. 오늘 학습지는요,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순환계는요,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심장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자,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요, 어디를 따라갈까요? 그렇죠.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우리 온몸에 필요한 물질인 영양소, 그리고 쓰레기인 노폐물을 운반해 줍니다. 자, 심장의 구조는요, 심장은 왼쪽 오른쪽 폐 사이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기관이고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뛴다고 했죠. 1분에 72회 정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요. 자, 우리 심방은요,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고,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거라서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자, 우리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좌심방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은 폐를 돌고 온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우심실, 좌심실은 각각 폐동맥,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자, 우리 근육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심방보다 항상 심실이 더 두껍다고 했어요. 왜? 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피를 내보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 양이 많다고 했고요. 우심실과 좌심실 중에 누가 더 두껍다고 했죠? 그렇죠. 좌심실이 더 두껍다. 왜? 폐로 보내는 것보다 온몸으로 보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두껍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애는 누구였나요? 그렇죠. 판막이 되었죠. 자, 우리 심장에서는요,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었고, 혈관에서는 정맥이 있었죠. 판막이 있는 걸 보면은, 혈관 중에는 정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혈관의 종류 3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근데 그 중에 높은 혈압을 견디는 애는 동맥이라서 동맥이 훨씬 두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질겨요. 탄력이 강합니다.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과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적혈구 한 개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얇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혈액의 이동 방향을 정리를 해보면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간 애가 마지막인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텐데요. 얘는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을 거쳤다가 정맥으로 돌아옵니다. 폐순환과 온몸 순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